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A 미팅 결과 안내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FDA 타입 A 미팅 결과 안내. 한국 시간 지난 18일 밤 10시 엘레바와 항소제약은 FDA와 타입 A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미팅은 항소제약이 FDA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출했던 내용이 FDA 견해에 부합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이번 미팅에서 FDA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으며, 그리고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RL을 줬던 내용이 요것이 맞느냐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 FDA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고, 항소제약이 보완해서 가져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 라는 거죠. 뭐 이견이 없었다면 항소제약이 제대로 맞췄다는 것이고, 이견이 없었다면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시간은 다소 필요할지언정 보완한 내용 자체, CMC 문제 자체는 해결됐으니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NDA를 재신청하라는 거죠. 항소제약은 타입 A 미팅을 FDA 신청하기 전부터 FDA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하였다라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미팅에서 FDA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FDA에서 지적을 해왔던 내용을 항소제약이 보완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는가?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 했다. 그러면 상황이 뭐 딱히 나아져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급락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료만 제출하면 이제 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1, 클래스 2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스 1이라면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이고요. 자, 근데 긍정적인 소식 같은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자, 클래스 1, 2 여부부터 나와야 기대감을 언제 반영시킬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 주체가. 자,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온다면 심사 기간이 최대 6개월이죠. 빠르게 재신청한다라는 가정에 모든 일이 해결돼서 8월 초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력이 자금을 쏟아부어서 기대감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데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요. 어느 구간이든. 자, HLB는 윗구간에도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의 투매 물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를 때 그 상승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재미없는 시간이 길어진다. 뭐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전이 왔던 이런 투자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그럼 세력이 돈을 써서 이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이 기대감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의 윤곽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타이트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급등으로. 그리고 추후에 기대감이 다 반영되고 나서도 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누가 봐도 더디긴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간 흐름인데 어제 주가가 급락한 건 마이너스 7%, 8% 이렇게 급락한 건 좀 의도된 것 같죠. 자, 거래가 가장 많이 동반됐을 때 주가 추이는 어떤 의도를 나타냅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 거래가 한눈에 봐도 탁 튀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거래가 가장 많이 동반됐을 때 주가 추이는 어떤 의도를 나타냅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자,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입니다. 자, 7월 21일 이 자리에 저항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거래를 보면은 거래량 50, 60, 약 15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150만 주면은 현주가 기준으로 한 8, 900억 되는 거래 대금이 터진 거거든요. 자, 근데 뭔가 악재가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FDA 타입 A 미팅으로 긍정적인 상황이었죠. 적어도 몇 거래일 전. 자, 다시 일봉을 봤을 때
적어도 요때 상승세 때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자, 타이베이 미팅에 관련된 기대감일 수 있었겠지만 타이베이 미팅이라는 이벤트 일정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항서가 만약에 맥을 잘못 짚었다는 내용이 나올 경우일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 일정이었죠. 자, 근데 이때는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더니 추가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시 NDA를 신청해라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급락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 FDA는 이견이 없다. 추가 제출만 해달라고 한 건데. 자, 근데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급락이 동반됐고 오늘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박스권 중간. 자, 좀 창을. 자, 박스권 중단에서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스권 상단에도 매물들이 꽤 포진해 있고 이제 타이베이 미팅이 끝나자마자 박스권 상단을 터치한다거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면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이 오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환사치 있죠. 38회차. 자, 얘네는 리픽싱으로 이미 최저 조정 한도인 55,769원을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현 주가가 49,7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상장해서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러면 풋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보통이라면.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얘네 평단보다 20-30%라도 높아진다면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풋옵션을 행사하려면 9월은 돼야 되고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도 풋옵션을 방어하려면 이제 주가를 올려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미래에 있을 자금 조달 유치를 위해서라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자, 물론 풋옵션 일정은 지금 2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항서제약이 데이터를 추가 제출을 하면서 NDA를 신청한다면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풋옵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때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전환 청구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건 추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현재 순서로는 이제 NDA 신청 자료를 추가 제출해서 NDA 신청 이후에 이제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기다리면 됩니다. 1이 된다면 뭐 즉시 이제 승인 분위기 흐름 타면서 기대감이 반영될 거고 클래스 2가 된다면 일단 실망감부터가 순서지만 6개월이 다 꽉 차는 순간 다가오는 시점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멘스 MES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항소재계에서 이제 지멘스 MES라고 해서 약 620억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지멘스는 자동화 쪽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3월쯤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장비랑 데이터는 별개지 않습니까? 장비 하나 사들였다고 만사 오케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고 이제 그 기간을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FDA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FDA 타이베이 미팅을 미루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던 것이 그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항소자에게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CRL이 있을 때 지적사항은 분명히 확연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 것이 이 데이터를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자, HLB가 2차 CRL을 받은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FDA로 보완 자료를 제출한 날짜는 4월 14일. 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어떤 시스템을 절대로 구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중국 언론에서 1년 전에 시멘스 MES 시스템을 도입했다. 1차 CRL 이후에 구축했다고 했고, 이게 시간상 절대 2차 CRL 이후로 새롭게 교체나 구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여태까지 시간이 딜레이 된 자체가 문제 자체의 원인은 알았고 해소 방법도 알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시간만 있으면 승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2차 CRL에 나왔던 것은 이제 FDA 기준에 부합되도록 MES를 구축하고 개선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뭐 데이터 항목에 뭐 누락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불일치라던가 하는 오류의 발생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 자체만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 시스템 자체만 구축이 좀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FDA에서 이것을 추가하고 만약에 뭐 몇 개월치 분량의 데이터를 제출해라 라고 했다면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공지에 있었던 이 내용 자체가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한 내용, 시멘스 MES 요걸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 제출, 요걸 기반으로 한 추가 제출, 축적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FDA에서도 공식 문서로도 이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으니까 뭐 실사까지 오진 않겠죠. 실사까지 올 것으로 생각되진 않고 그냥 추가 자료만 제출하는, 데이터만 지멘스 MES 시스템으로 축적된 요 데이터만 있으면 좀 상황이 긍정적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NDA 신청에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 추가적인 세부 내용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도 어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7%,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락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유의미한 지지대의 자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요. 자, 공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모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당일 주가를 보고 긍정적인 거구나, 부정적인 거구나 판단을 할 텐데, 어제 마이너스 7%를 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주도 주체의 의도가 포함된 급락이라고 봅니다. 자, 좋아할 필요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자, NDA 재신청이라는 이벤트 일정은 일단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미래에는 뭐 반려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뭐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요 NDA 재신청 자체는 반드시 발생할 일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반드시 반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나온 급등 또는 급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락이나 급등이 나온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지, 그 가격대는 과거의 데이터부터 묶어보았을 때 의미가 큰 자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의미가 다수 수렴된 자리라면 추후에 있을 급등이나 급락의 투자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심이죠, 투심. 이 박스권 하단, 명확한 하단이죠. 요거 무너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 절대 투심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주체가 개인이잖아요, 개인. 시도도 다 다르고 투자 습관, 투자 시간대, 뭐 벌이 다 달라서 이들의 투심이 절대 합쳐질 수 없는데, 이런 의미가 큰 자리가 깨지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투심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매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큰 자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다. 여기를 돌파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투심이 합쳐질 수 없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돌파했으니까.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돌파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당연히 세력보다도 돈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큰 자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의 흐름, 주가의 추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이런 자리들인 겁니다. 수차례 수렴된 저항이나 지지. 자, 돌파했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매수가 올라가는데 내려왔는데도 여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매수 올라가죠. 저항이 강한 자리, 지지가 강한 자리 모두 메모하면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과 지지가 강력한 자리들의 신뢰도를 올려주는 것이 거래 대금이고요. 자,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허수가 아닌 진실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디테일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항소제약 공시 번역 및 해석, 그리고 FDA 원문 해석 등의 정보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영될 기대감, 제로만 살아있다면 주가가 폭등할 이벤트 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방망이 짧게 주고 단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되는 분들,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텔레그램방에서 이 근거와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 코드 같은 거 없습니다. 자유롭게 입장, 퇴장 가능하시고, 자, 이제 HLB, 그러니까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 매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드릴 예정인데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뭐 40%, 50%, 100% 이런 거 아니고요. 하루에 뭐 3에서 5%, 잘 나가면 10%뭐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하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 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